안녕하세요. 네,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0월 16일,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같이 보고, 네, 제시 리버머 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은 이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글을 써드렸고요. 자,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했죠. 그러나 저점을 낮추거나 거래량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좀 변동성은 다소 주춤하는 듯 하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좀 바닥을 모색하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바닥을 탐색하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질수록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악화되면은 자금 유출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금이 유출되면은 시장은 또 한 번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기 전에 바닥을 좀 빨리 탐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내려가면 이 최근 이제 2019년도 코스피 전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는 2019년도의 코스피를 뭐 한 2,500포인트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 자리, 그러니까 2,145포인트 정도에서 약 15% 정도 가량 이 상승한 전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은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서는 2,500포인트 전망이라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하죠. 어색하고 긍정적이라면 당연히 정고점이 2,600포인트를 넘는 전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긍정적인 전망을 쭉 하고 나서 2,500포인트라는 건 좀 어색하다라는 것. 그리고 2019년도가 희망적이라면 왜 자꾸 매도를 하겠는가? 좀 진득하니 들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증권사들도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맞추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보다 증권사 나름의 논리를 좀 선명하게 주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교과서대로 굉장히 멋지게 적어놓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보고서는 되게 멋있는데 그래서 시장 전망은 좀 참고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절대 믿지 마시라라는 거고 우리가 믿는 것은 시장 그냥 지수 그 자체입니다. 뭐 어떤 전망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아, 이 말이 맞았구나 틀렸구나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이제 너무 신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좀 주식시장을 대응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험 가볍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시 리버모어의 책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제시 리버모어의 어록 한번 진행해 볼 내용은요. 큰 돈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이 말은 이 주식시장의 엄청난 격언이죠. 오래된. 큰 돈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자,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내 머리 덕분이 아니었다. 항상 그것은 앉아있는 덕분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가? 진득하게 앉아있는 덕분에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이다. 시장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전혀 대단한 기술이 아니다. 강세장 초기에 얼마든지 상승 주도 종목을 잡아낼 수 있고 약세장 초기에 얼마든지 하락 주도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판단을 내린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봤다. 이들은 이렇게 찾아낸 종목의 주가가 틀림없이 엄청난 수익을 올려줄 바로 그 수준에 왔을 때 매수하거나 매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와 너무도 똑같았다. 이들 역시 진짜 큰 돈을 벌지 못했던 것이다. 옳은 판단을 내리는 동시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배우기 힘든 것 중 하나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주식 투기자는 이것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무지한 상태에서 수백 달러를 버는 것보다 거래를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 다음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게 더 쉽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인내가 왜 중요한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성공하는 투자자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신념을 꿋꿋이 좀 밀고 나갈 용기를 지녀야 하고요. 또한 시장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지혜로움도 좀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언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또 넘어가서 좀 볼게요. 네. 또 하나의 또 어록은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 라는 말.
틀렸을 때는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건 누구나 다 배워야 하고 나 또한 오래전에 배운 가르침이다. 틀렸을 때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해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구든 자기가 틀렸을 때는 그 사실을 안다. 시장은 투기자에게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틀림없이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가 바로 손실을 보고 깨끗이 거래를 정리할 때다. 웃음을 잃지 말고 화가 나는 것도 참아야 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리해보고 다음번 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기회란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 계속해서 지켜본 뒤에야 찾아온다. 그러니까 누구나 때로는 틀린다라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틀렸을 때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열려있고 기회는 내일이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틀렸을 때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자세. 굉장히 좋은 좀 멋진 말이었고요. 또 넘어가서 한번 보면 대중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앞날에 대한 전망이 헛된 희망으로 물들어 버리면 천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보통 사람들이 한 12달러 혹은 14달러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주식이 갑자기 30달러 뭐 한 틀림없이 천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5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데 60달러, 70달러, 뭐 75달러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면 불과 몇 주 전까지 15달러도 하지 않던 주식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또 80달러가 되고 85달러까지 가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란 가격만 생각할 뿐 가치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이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길만 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쯤 되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천정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던 현명한 일반인들이 오히려 이를 벌충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붐이 불 때 큰 돈은 항상 대중들이 먼저 법니다. 하지만 평가 이익으로 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건 안타깝게도 계속 평가 이익으로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특히 주식 붐이 일 때면 대중들이 처음에는 돈을 벌지만 나중에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바람에 다시 돈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을 틀었는데 여전히 낙관론에 푹 빠져 있고 약세 투기자들의 공세 같은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 강세장 끝물에 이 대중들이 많이 좀 들어오잖아요. 속상하게도.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심리가. 그래서 또 넘어가서 한번 좀 보면은 프로들에게도 허영심은 있다. 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현명한 좀 늙은 어떤 주식 중개인이 말하기를 1860년대와 1870년대에 큰손 투기자들은 모두 한 가지의 야망을 갖고 있었으니 바로 매집을 해보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이건 허영심에서 잉태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타는 복수심에서 좀 기인한 것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이 주식 혹은 저 주식을 성공적으로 매집한 인물로 지목된다는 것은 좀 그야말로 명석한 어떤 두뇌와 대담한 용기, 든든한 패거리를 가졌음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받은 매집 세력은 거만하게 굴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자신이 번 번만큼 동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고 매집을 계획하는 투기자들이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단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혹한 투기자들 사이에 스스로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좀 어떤 무의식적인 허영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집이라는 것 자체는 종목에 대한 확신에서 이제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어떤 허영심이 들어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에게도 누구나 허영심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제시리공의 어록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잘 마인드 다지셔서 좀 주식시장을 잘 헤쳐나가는 올바른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